장마 전선의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길게 걸쳐 있습니다. 베트남 동쪽 해역에서는 태풍 제1호 우디비가 발달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필리핀 루손섬 부근에는 거대한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대저기압 TD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수증기를 품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기압과 태풍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큰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기도 동두천 삼패동에서 35.5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며칠간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한 차례 내리면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 최저기온은 강원도 강릉 삽당열이 7.7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도 강릉으로 20.8도를 기록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고도 차이로 인해 기온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일교차는 경기도 광주 퇴촌면이 21.8도로 가장 컸습니다. 이날 퇴촌면의 최고 기온은 34.9도, 최저 기온은 13.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예비특보로 내려졌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강한 바람, 즉 하층 제트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바다에도 나타나 남해 해역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역시 예비특보로 발표되었습니다. 남쪽에서 점차 강한 난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보 영역이 확대되고 곧 호우특보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13일 금요일 정오입니다. 태풍 제1호 우디비는 중국 남부 하이난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발달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만 중심 해역에는 짙은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열대저기압 TD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에서 흩어진 구름이 난류가 되어 우리나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태풍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을 살펴보니 초속 25m의 바람이 관측됩니다. 이는 기상청 기준으로 강도 2에 해당하며 현재가 태풍의 전성기입니다. 한편 대만 부근의 바람은 초속 22m로 측정됩니다. 이 지역에서도 태풍급 강풍인 하층 제트가 불고 있습니다. 이 강한 하층 제트가 열대 저기압의 난류를 빠르게 우리나라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열대 저기압의 잔재가 우리나라 남쪽에 걸려있던 장마 전선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장마 전선이 갑자기 북상하며 마치 장마 말기와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보 시점이 가까워졌지만 강수 지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모델은 대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모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에 강한 강수대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대저기압과 장마전선이 합쳐지면 강수지역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복잡한 기상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멀리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줄기처럼 거대한 수증기 덩어리를 머금고 우리나라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남국의 바다에서 길게 뻗어나온 수증기의 도로를 따라 북상하듯 이 열대저기압은 상층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를 향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왔습니다. 태풍 제1호 우디보다도 이 열대저기압이 몰고 오는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풍보다 더 넓은 범위에 더 오랜 시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열대 저기압은 사실 태풍이 될 뻔했던 존재였습니다. 아주 작은 기상 조건의 차이로 인해 태풍이 되지 못한 채 강한 열대 저기압 상태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수치 모델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6월 6일 기준 ECMWF, 즉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발표한 모델 자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치예보 모델은 태풍 제1호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충분히 높았고 대기 상층의 조건도 발달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한 위치는 예측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곳 바로 현재 열대 저기압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원래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열대 요란이 정작 태풍이 되지 않고 대신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대만 동쪽 해상을 빠르게 통과하며 동중북해를 지나 제주도 남쪽 해역까지 곧장 올라왔습니다. 이 열대 저기압의 북상 경로는 실제로 당시 모델들이 예상했던 태풍 경로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만큼 태풍과 열대 저기압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열대 저기압은 정체되어 있던 장마전선을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와 만나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길게 걸쳐 있던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끌어올려지면서 남부지방부터 중부 내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대 저기압의 경로와 영향은 당시 태풍으로 예상됐던 상황과 거의 일치하지만 정작 실제 태풍이 발생한 곳은 베트남 동쪽 해역이었습니다. 반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는 태풍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처음 예보와는 달리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대신 뒤늦게 열대 저기압이 생겨났고 그것이 북상하여 큰 비를 몰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 하나로 태풍이 될 수 있던 저기압이 열대 저기압으로 머물게 되는 등 기상현상은 언제든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제1차 폭우는 열대 저기압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풍 제1호 우딥이 몰고 오는 제2차 폭우가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태풍 우딥은 이미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던 수증기가 차단되고 육지 지형과의 마찰로 인해 중심부의 회전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태풍의 위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결국 열대 저기압의 형태로 변질됩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강한 구조가 무너지며 중심으로 응집되어 있던 발달한 구름대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구름의 잔해가 이제 장마전선을 타고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태풍 우딥의 잔해는 중국 동북부에 자리 잡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이 저기압에서 뻗어나온 한렌전선에 점차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원래 편서풍대에서 분리되어 나온 전리 저기압입니다.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의 불안정도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고도 약 5,500m, 즉 500헥토파스칼 상공의 기온을 살펴보면 중심부에는 무려 영하 17도에 달하는 한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이 시기 기준으로도 매우 강한 냉기이며 지상에는 더운 공기, 즉 난기가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공존하면 대기가 수직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전리 저기압은 원래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전리 저기압의 성격이 변하여 온대 저기압의 특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한렌 전선에 태풍의 구름 잔해가 흡수되면서 더한 많은 수증기와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 한렌 전선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강력한 비를 퍼붓습니다. 앞서 열대 저기압에 의해 첫 번째 큰 비가 내렸다면 이번에는 태풍의 잔해가 원인이 되어 제2차 폭우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우리나라에는 열대 저기압과 태풍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열대성 기압계의 영향을 받아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같지만 그 비가 만들어진 과정과 여정은 서로 다릅니다.
멀리 남쪽 바다에서 형성된 열대 요란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 대기의 연결성과 기후 시스템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 한 방울 속에도 남쪽 바다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